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PD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요.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초긴장, 완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이게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충분히 거론될 만한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탄핵 선고 예측 요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가 이제 곧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변론을 딱 한 번 하고 말았죠. 한 번 딱 하고 이제 결론 내는 거고요. 이게 이번 주에 나온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혹은 금요일로 예상하는데요. 의외로 그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일부 견해도 있더라고요. 요것하고 또 하나 만역 이제 임명과 변론 재개 여부인데요. 만역을 임명은 언젠가는 하겠죠. 다만 대통령 탄핵 선고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 안에서 또 이제 문영배 등등 해서 이런 우리법 연구회 좌파 카르텔에서는 이왕이면은 마흔여까지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엿보입니다. 그렇지만 들어간다 그래서 바로 선거에 이렇게 합류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변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일에 만익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변론이 또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일부 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새로 재판관이 한 명 들어왔다 그러면 변론 재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걸 뭐 예전 같은 경우라면 이제 녹음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틀면서 다시 리바이벌을 하죠. 꽤 긴 시간을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좀 다르대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법원에서 파일을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 그걸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파일 이렇게 주면은 이제 본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봐라내기죠. 보라내기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편법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이게 하나 또 이제 큰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이것은 그동안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한 것들인데, 이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제가 언급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남겨놔야 되겠죠. 일종의 하나의 근거로서 말이죠. 미국발 큰 것,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인다. 스카이 데일리의 극우, 미군 기지 압송 같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거대한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원상이다, 진원지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이런 거대한 어떤 그런 흑막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이제 폭탄 선언이 폭탄 발표가 있다 그러면은 완전 이 현재 마지막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겠죠. 그야말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때는요. 끝없이 저항하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지금 4명은 그렇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4명 정도는 4대4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종 병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도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절대적으로 대통령만이 오직 판단할 수도 있는 비상대권인데 설마 그걸 갖고 문제 삼겠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런 어떤 막가는 상황까지도 아마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부터도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겠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을 다 예견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제 젊은 10대들부터 2030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와서 50%를 넘었잖아요. 이거 발표하기 전에는 10몇 프로 막 나왔거든. 그야말로 이대로 가면 굳이 계엄령 이런 거 없더라도 그냥 추락해서 그냥 끝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2배, 3배 올라갔죠. 어마어마한 어떤 폭발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집을 또 통해서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들 그리고 간첩
그리고 부정선거 카르텔 이들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세력이다. 쿠데타 세력이다.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 헌법의 대원리인 상권 분립마저도 그들이 위협했다. 위협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버렸죠. 탄핵을 무려 29번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상황이 뒤집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내용 알고 있는 것이고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미국발 큰 것, 윤 대통령의 최종 병기, 이 두 개는요, 정말, 막강한 어떤 위력을 갖고 있지만, 과연 나올까라는 그런 측면에서는요, 희망하는 사안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거는,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100% 맞다, 안 맞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유튜브 그래도요, 그 유튜브 그 중에 그 누구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뭐가 있다, 큰 거 있다라는 그런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의 최종 병기는 미국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도 그것도 큰 것이 됩니다. 지난번에 최후 변론 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것을 지금 쟁여두고 뭔가 히든 카드로서 갖고 있는데 최종 선고 전에 한번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게 되면요, 4대 4다. 아니다. 5대 3이다.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충 뽑아보면요, 꼬표는 이미 이제 완전 대통령 탄핵 인용, 그리고 파면으로 이제 갔다라고 보는 4명입니다. 여성들이 많을수록, 이게 좌파들이 득세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현재 재판관들이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성들의 대부분이 이런 컬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현상이 선거가 이게 참 이렇게 빡빡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건 일단 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그것도 크게 작용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동그라미 3명은 좌우지간 대통령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때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대 4 혹은 뭐 5대 3을 이야기합니다. 그 꼬표와 동그라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키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속을 누구가 뭐 정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쪼록 올바른 합리적인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길 기대를 합니다. 자, 이 4명 플러스 또 과연 몇 명이냐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40여 개가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자, 이거를 놓고 지금 여기 한덕수 탄핵 선고 결과 그리고 마흔역 임명과 변론 재개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 한덕수 탄핵이 그게 파면으로 선거에서 파면으로 나타날 경우 인용이죠.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100% 탄핵됩니다. 한덕수가 탄핵되면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이에요.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한덕수가 탄핵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한덕수가 4대 4 혹은 5대 3 정도로 살아나는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한덕수가 거기서 만일에 이제 진짜로 탄핵되지 않고 직무 복귀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최상목이는 바로 아웃되는 겁니다. 최상목이는 바로 원대 복귀하는 거고요. 자, 그걸 우리가 희망하는 거죠. 이제 그런 변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탄핵을 과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때처럼 4대 4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흔역 임명과 변론 재개인데요. 저들이 지금 마흔역 임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밀어붙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마흔역 없으면 안 돼라는 식으로 절대적으로 마흔역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걸 선거에 합류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일에요, 마흔여기가 지금 여기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들이 엄청난 어떤 초강수를 계속 둔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8명 체제에서는 6명을 못 맞췄다라는 이야기죠. 6명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직무 복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마흔역을 임명하라고 말은 해도
그렇게 세게 닥달하지 않을 경우 이게 사실 위험해요. 이거는 8명 체제에서도 벌써 6명이 맞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임명을 위해서 저들이 그냥 온갖 이렇게 그 강수를 두고 땡깡을 부리고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만약 임명을 놓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임명되더라도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요 주장 하나. 선거에 참여하자면은 변론이 재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거 시점이 이제 타이밍이 늦춰집니다. 이거는 이재명이가 원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늦춰지면 이재명이가 불리하다니까요. 요새 갈수록 지지율 동향이 이상하잖아요.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가 자꾸 꺾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앞으로 한 달쯤만 더 가게 되면 이재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더욱이 이제 1심 선고가 있었던 그 공직선거법, 그게 2심이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여기서 또다시 1심처럼 유죄 선고가 날 경우에 이재명 대선론이 꺾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걸로 대통령을 잡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서가지고 개준다 이런 말이 딱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흔정 임명은 굉장히 여기 나름대로 미묘한 어떤 그런 변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로 민주당이 현재 6명을 못 맞췄다라면은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지금 박수영 의원이 만약 임명 절대 반대를 외치면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죠. 너무도 중요한 얘기에 이제 승부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에 지금 4대4가 아니고 5대3이 되었다 그러면은 만약 들어가면 6대3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국민의힘에서도 만약 임명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목소리를 내주더군요.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느냐, 복귀되지 않느냐는 한 표를 다투는 그야말로 초박빙의 게임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그냥 압도적으로 8대0이 됐지만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선거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중에 6명이 벌써 여기 6명, 8명 중에 6명이 지방 그 선거관리위원회 있잖아요. 지방에도 전부 위원장 출신이죠. 이게 6명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미 8명 혹은 6명은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가봐야 됩니다. 끝이 나봐야 아는 거고요. 부정선거를 8대0 기각시켜놓은 걸 보면은 뭔가 좀 미심쩍기는 한데 의심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거죠. 그것만이. 어쨌거나 지금 3인의 의인, 4인의 의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거대 집회를 열고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은 투쟁을 하는 것도 여기 현재 재판관 8명 전체를 향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제가 쳐놓은 이제 3명 혹은 4명 이들을 상대로요. 이들 의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말이죠. 헌법재판관들 어떤 상황인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평일을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매일매일 한다 그래요. 여기 이제 헤드라인만 쭉 보시면 알 텐데요. 헌법재판관 가족들마저 윤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헌재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진짜 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가보면은 김용현 헌법재판관 처단 옥중서신 돈업원 위협. 자, 김영은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처단이라고 하는 강한 표현을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제대로 헌재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건 윤 대통령의 뜻과 어느 정도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안창호 인권위원장, 현재 국가기관 중에요.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데는 여기 인권위밖에 없습니다. 여기 멤버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제대로 발언을 해주고 있죠. 자, 김용은 그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헌법재판소를 완전 파괴시켜야 된다, 완전 분쇄시켜야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자, 여기 이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국제인권기구에 헌법재판관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거 과거 행적까지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거론되면서 언급하고 있네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로 지금 등장하자 지금 좌파 카르텔이 지금 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평의가 재개됐는데요. 여기 기사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흔역 합류하면은 9명 중 6명이 우리법 연구회다.
뭐 만약 합류하면 거의 100%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기 최상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다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지금 뜸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상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탄핵청원 동의 충족수가 2배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덜불처럼 지금 번지면서 요원의 덜불처럼 헌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특히나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빠르면요, 선고 기일이 언제냐라는 건데요. 선고 기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윤 탄핵 이러면 이번 주 결정된다. 재판관 평이 어떻게 진행되나. 그래서 선고 전 매일 이제 평의를 여는데 늦어도 13일쯤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11일, 뭐 14일, 13일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도 극단적으로 이번 주말에 한덕수 총리를 조금 일찍 이제 이렇게 선고하고 그리고 바로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대통령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쯤 선고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여기 아이뉴스라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지금 헌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안에 내부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 측으로서는요. 이렇게 빨리 선거가 일어나면 안 되죠. 국민들이 지금 계몽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시간 끌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뭐 등등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어쨌거나 조금 늦춰주는 전략을 지금은 굉장히 유효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 탄핵 선거 예측 요인들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요. 3번, 4번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초대박 이슈들이긴 한데 나오면 오케이 땡큐고요. 안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탄핵에서 살아남아서 직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1, 2, 두 변수가 잘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선거 기일을 늦춰야 된다. 이런 어떤 전략적 요인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